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여기저기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맘때 오히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가을철 알러지 비염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 콧물을 닦느라고 하루에 화장지 한 통도 부족하다 많으십니다. 특히 또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러지 비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대표 원장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막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때가 됐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알러지 비염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이 알러지 비염 좀 어렵습니다. 네. 어떤 질환입니까? 알러지 비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먼지, 곰팡이, 네. 또 먼지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이 그 코 속 점막에 접촉할 때 네. 코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점액질이 말라서 보호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 우리 몸에 그 레이더 작용을 하는 면역 글로불린 E가 이것을 유해 물질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내 몸에서 마치 화재 경보가 발생됐을 때는 아하. 응급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코에 속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급발적이고 또 상당히 반복적인 채취를 하게 되고요. 또 이미 코에 들어온 그 어떤 그 이물질들을 희석시키고 중화시키고 또 씻어내리라고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아하. 또한 이 이물질들을 저기로 인식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점막이 부어서 그 점액질에 의해서 코가 막히는 그래서 아하. 정상적인 호흡까지도 방해하는 질환으로서 오히려 이런 응급 반응이 이 해당 당사자한테는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네. 일련의 반응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알러지 비염을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반응,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알러지 비염에는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예. 3대 증상인데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재채기. 아하. 재채기가 있고 두 번째는 콧물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코막힘이 나오는 이것이 3대 증상이고요. 이 3대 증상에서 코가 가렵거나 눈이 가렵거나 입안이 가려운 이 가려운 증상까지 해서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알러지 질환들이 점점점 만성화되면서 그 계절을 따지지 않고 시간을 따지지 않고 늘 그 증상을 나타내는데 주로 증상이 코막힘이나 코 건조감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몸이 찌뿌둥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 코 점막이 부면서도 그 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같은 그런 그 뇌 속에도 알러지 증상이 면서 뇌가 멍해지고 집중이 떨어지는 아. 눈도 충혈되고 안구 건조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도 같이 겸해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봄, 가을로 요즘처럼 가을이나 봄에 있는 현상을 우리가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고 네. 이것이 만성화되면서 이렇게 계절을 가리지 않고 조속으로 또 하루 중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통년성 1년 내내. 예, 통년성 예. 알러지 비염이라고 하는데 통년성으로 갈수록 비염이 만성화되고 악화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비염 있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막 머리가 아프고 해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농이 찼다. 충농증이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하고 이것이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예. 축농증이라든가 그 상기도 그 저항증으로 해서 코골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상당히 성장 발기도 부담이 되는데. 코골이? 이것은, 예. 코골이까지도 연관이 된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비염이 만성화됐을 때 나타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늘 코맹맹이 소리를 하잖아요. 말할 때. 예. 그 다음에 코딱지가 자극해서 자기 코를 파면서 코에 그 어떤 그 코피가 좀 잘 흘리는 아이도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눈 주위라든가 보에 보면 푸르스름하니 다크서클이라는 증상이 생기기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킁킁거리고 특히 그 후비가 생겨서 아이들 그 틱으로 오해됩니다. 킁킁거리는 코가래. 아하. 코가래 생겨서 틱으로 오해하고 야가 틱이 아니냐고 다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증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때 또 낮에 숨 쉴 때 코가 막히다 보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경향. 그래서 네. 구취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잠잘 때 이제 코골이 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감기가 낫자고 달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대부분 부모들이 뭐 코감기려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예. 점점점 악화돼서 만성화됐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조금 조기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앓는 감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이 학습이라든지 정서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방금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일반 감기하고 상당히 부모님들이 혼동해서 방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기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예. 외부에서. 예. 알러지 비염은 내부에서 알러지 방으로 생기는 거죠. 아하. 이게 바이러스하고 알러지 반응의 차이가 아주 크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발작적이면서 연발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겠고요. 코가 분비물이 처음부터 묽고 투명하고 양도 많습니다. 줄줄줄 흐르고 무색이죠. 그 다음에 눈이나 입천장이 가렵고 그 결막염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부의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증상이 뭐 감기 같은 것은 한 보름 정도면 낫는데 그것은 만성적으로 시럽을 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를 직접 비경으로 검사해보면 코가 콧물이 섞여 있고 창백하게 부어 있습니다. 아. 반면에 감기는 일단 열이 나죠.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고 콧물이 처음에는 좀 묵지만은 나중에는 노른수름해지고 찐득찐득해집니다. 네. 그것이 감기의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두통이라든가 몸살 쪽 이런 증상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코 점막을 싹 우리가 들쳐보면 비교로 보면은 붉게 건조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알레르기 병과 감기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의 문제 중에서 축농증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니까요. 그 축농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예. 그렇죠.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3대 증상, 코막힘, 재채기, 콧물, 거기다가 가려움 증상이 생기지만은 이것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만성적인 병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농증, 그 다음에 더욱이는 코골이, 그 다음에 만성인후염, 또 결막염, 그리고 천식, 만성 피로, 그 다음에 냄새를 잘못 맡은 후각 기능 저하까지 생기고요. 또 이것이 성장 장애라든가 학습 능력 저하, 입을 벌리고 늘 있기 때문에 애모의 변화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라든가 사회활동할 때 집중이라든가 그다음에 미팅할 때 어떤 업무 장애를 주고요. 그다음에 비염으로 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 권태감, 그다음에 업무 능력 저하, 의욕 상실, 더욱이 나아가서는 뭐 성기능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어떤 당연히 건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가 축농증이나 중이염으로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발전될 수 있고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쉬고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부정교합도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얼굴에 기형이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성장 장애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숙면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을 못하기 때문에 넌낸 수면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 장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집중력, 머리가 늘 멍하고 그다음에 피로하기 때문에 아침에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그런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 저하라든가 학습 능력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질환들이 비강 건조해서 코피가 좀 나온다든가 또 후각 기능 저하, 코딱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염하고 관계되는 질환이겠습니다만은 결국 알레르기 비염은 생명에 위험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겠군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앞으로 장래에 꿈을 이루는데 학습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부모님들이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 중에 특히 비염이 이렇게 장기 만성화되면은 축농증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축농증이라는 것이 농고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뼈 속에 고름이 생긴다는 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코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비강이 있고 부비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에 점막이 붙다 보면은 코의 부비강이 좌우에 4개씩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그쪽에 통로에 점막질이 부으면서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에 농이 쌓이고 독소가 쌓여서 코 쪽에 좀 멍해지고 노란 코가 나오는 그러면서 두통이 생기고 사람을 멍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해서 이제
그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코라는 것은 비강호흡을 통해서 뇌의 열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예. 또 부비강 속에서 뇌를 식혀주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학습을 하거나 뇌의 기능들을 하는데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상당히 우리 몸에 2%밖에 안 되지만은 뇌는 20%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됩니다. 그래서 코로 쭉쭉 뽑아지면서 코가 우리 몸에 어떤 그 안면부에 예. 그 일종의 습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빼주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예. 뇌가 계속 열받은 상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금 말씀 집중력자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것이 비강 점막이 충혈되면서 비강 순환 장애가 생기고 구강호흡이 되고 또 뇌가 가열되고 그래서 예. 이 머리가 파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체열 진단에 보면 머리가 빨간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그 두통이라든가 두중감 이렇게 집중력자, 학습력자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애들이 짜증, 신경질, 아침에 일하기 힘들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겸해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04년도 판 알러지 아스마 면역학회 연보에 보면은 네네. 알레르기 비염과 집중력자와 ADHD의 관계가 61%나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이 인중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그래서 이 악관절에 부담을 줘요. 치아 손상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치아 변색도 오고 구취도 생기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잤을 때 안면의 비염의 구강으로 인한 그 아데노이드인 형이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벌어진 입, 짧은 입술, 뻗어진 앞니, 뭐 턱이 약함, 뭐 처진 안검, 초점 없는 눈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과 관계돼서는요, 호흡 효율이 우리가 호흡을 통해 CO2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중에 꿈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강호흡을 이제 하게 되죠. 사람이 깊은 수면, 넌낸 수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 장애 나타날 수 있고요. 소아 알러지 면역학회 보고에 의하면은 이 알레르기 비염과 성장 장애는 상당히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병들은 쭉쭉 장기적으로 아이의 삶의 질과 앞으로 향후에 어른이 됐을 때 상당히 방해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의 생명과 관련되지는 않아서 혹시 방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아이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꼭 알러지 비염은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알러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주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화 과정에서 구석기 시대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늘 기생충하고 같이 살아왔어요. 그렇죠. 저희들 어려서는 해충약 학교에서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떤 이 알러지라는 병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사실 17세기 전의 유골들을 살펴보면요, 부정교합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음식이 딱딱하고 이렇게 항상 씹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없었는데 요즘 음식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부정교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비염도 사실은 1세기 전, 100여 년 전만 해도 뭐 알러지 비염이란 말은 아주 생소한 단어였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한 세대 전,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생소한 그렇습니다. 질환이었고 저희들은 뭐 대부분이 비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있고 물론 어른도 요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이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는 식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수면 시간의 안 좋은 상태, 낙과 발바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데 첫째 우리가 생활 환경 오염을 보면요, 산화파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코에서 맡아보지 못한 어떤 그런 새로운 물질들이 코 점막에 자극을 주는 거죠. 내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대부분이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또
그 콘크리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주 건조하게 됩니다. 환경이. 예. 그래서 이 코는 습지, 우리 두면부에 습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습지가 건조해 되면서 이 점막의 보호 기능이, 점액질 보호 기능이 떨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점막계를 자극하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중심이 되겠고 또 뭐 여러 가지 화학물, 유기화합물들.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육식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 특히 동양인들은 채식 위주이기 때문에 장이 상당히 긴 상태였고요. 네. 근데 육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내 유해균들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사실 장에서 우리가 면역물질을 만듭니다. 면역물질을 만들어서 정상 면역 반응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육식의 음식에 의해서 어떤 이상 면역 반응을 나타나게 하고 또 어떤 그 장내 유해균들에 의해서 장의 점막의 그 장누수 증후군 그래서 그래서 비분해 물질 내독소들이 막 내 몸으로 파고들죠. 그래서 다양한 알러지 항원들이 막 온몸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 몸에 그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 면역 글로불린 E가 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치사 물질이 들어오면은 코에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과민 내면 반응.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특히 요즘은 식품 첨가물, 인스턴트 식품. 네. 그다음에 상당히 그 뭐 라면이라든가 뭐 콜라 이런 어떤 그런 음식 때문에 상당히 장 상태에 부담을 주는. 그래서 면역 이상 반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트레스라고 했죠.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플라이트 앤드 파이트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인데 요즘은 늘 스트레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뇌에서는 상상을 하게 되고 뇌가 과잉 활동이 되죠. 그러면 열이 받게 되고 이 과열된 이 코에 열을 식히려고 코에서는 늘 부담을 받고 코 점막이 건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최소 우리가 밤 10시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점막이 재생되고 우리 몸이 재생되는 시간인데 그때 잠을 안 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10시, 11시 전에는 수면을 해야 점막이 재생되면서 이렇게 코 건강이 유지되는데 요즘은 뭐 밤낮이 바뀐 직업, 3교대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 이렇게 그 수면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부신해서 콜티솔 호르몬의 어떤 그런 그 피로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건강할 때는 잘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코로 코 닦고 다니고 코 흘리고 다니고 코수건 붙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깨끗해요.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어려서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을 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깨끗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몸에 그 알러지가 일으키는 이걸 위생 가설이라고 하죠. 비염 요즘 너무 알러지가 흔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상식을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뭐 상식 이런 걸로 오히려 치료에 혼선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 대해서 좀 OX로 대답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염을 갖고 있으면 아토피 피부라든지 천식을 꼭 앓게 된다. 이런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아이들이 아토피나 천식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알러지 마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살 때는 주로 아토피 질환이 생깁니다. 피부 가려운 거. 아이들이. 그 다음에 3, 4대가 되면서 천식, 기관지 쪽에 천식이 문제 생기고. 기침. 그 다음에 이후로는 알러지 비염 증상이 생기고 또 이것이 아토피 질환이 앉을 때는 같이 쭉 상존하는 그런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다 심각한 질환이 계속 생기네요. 그것이 알러지 마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아토피나 천식이 있으면 알러지 비염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보통 이제 알러지 비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분이 비염이 있을 때는 약 자녀의 50%, 두 번이 있을 때는 75%가 비염이 생기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적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해, 스트레스, 갑작적인 기후변화 그런 것들이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 비염이 생기는 경향이 요즘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치료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치료 내용을 보면요. 예. 3단계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1단계는 상처나고 염증이 생긴 비강 점막을 재생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강 주위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코가 점막이 재생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요. 열이 많이 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뇌의 어떤 과열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음식에서도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수승화강을 시킴으로써 그 열을 정상 순환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음식으로 인해서 위장하고 췌장이 상당히 과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 혈액순환이 많이 되면서 그 어떤 이상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열로 발생돼서 네. 그 점막을 재생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치료는 상처나고 염증이 생긴 비강 점막을 정상화시키고 2단계 치료는 과잉 면역 반응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장에서 유해균들이 많게 되면은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그 유해균들을 제거하고 유익균들을 정상화시키는 그 배지를 형성시킴으로써 어떤 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또 장루수증으로 인한 그 내독소의 함입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그 폐하고 상초 우리 하나의 상초라고 합니다. 상초 부분의 임파 순환을 강화시켜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3단계가 이제 바닥난 면역 기능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네. 알러지 비염의 일상 생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생활 관리를 보면요. 일단은 상당히 그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체온 면역 운동을 하면서 체온 면역력을 높이고 또 그것에 순환 면역이라고 합니다. 순환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고 11시 전에 수면을 하는 이런 그 수면 패턴이 점막 재생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절한 휴식과 수면이 중요하고요. 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식호흡하는 것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는 장의 운동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폭을 크게 걷는 거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떤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맨발로 걸을 장소에서 맨발로 걸어주거나 또 손뼉을 쳐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생활 관리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좋겠습니다. 음식으로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상당히 그 대장에서 어떤 그 유해 물질을 만들고 그래서 유해균에 의해서 유해균이 없어짐으로써 알러지 이상 반응이 생긴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음식은 그 뿌리채소 녹황제 채소, 섬유질을 많이 섭취시켜서 대장에서 정상 유해균 반응이 잘할 수 있는 배지를 형성해야 되고요. 본인만의 알러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써서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머리가 멍하고 코가 막히더라. 그런 음식이 있으면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회피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일기를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청량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식품은 상당히 어떤 그 장 기능을 약화게 시키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요. 특히 요즘 많이 만연해 있는 색소, 그다음에 화학조미료, 방부제 이런 것들은 식품첨가물을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알러지성 비염 환자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저희 병원에서 주로 환자들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양배추하고 오이하고 토마토를 같이 갈아서 그 죽염이라든가 감식초로 이렇게 간을 맞춰서 이렇게 마시게 하면은 양배추, 오이, 토마토. 그러면 두면의 열도 제거시켜주면서 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모시고 가을철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 나누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염은 1세기 전, 100여 년 전만 해도 없었던 병이었고 우리 아버지 때에도 상당히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이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 또 생활습관, 식습관, 또 호흡기 면역력자, 그다음에 뭐 수면의 어떤 상황 이상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생활병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들을 같이 개선하면서 어떤 장에서 정상적인 면역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다음에 부신 기능이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면역력의 제고, 그다음에 그 적절한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완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은 그렇게도 뜨겁더니 또 그렇게도